시어머니가 내연녀를 며느리라 부른 날 진짜 며느리는 웃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집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씨 밑에서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 도훈이는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저는 집안일과 시부모님 병원 모시는 일로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야근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엔 회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차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으니까요. 며느리는 참아야 복이 온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토요일 오후 2시 시어머니 댁 거실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8 젊고 예쁜 얼굴, 명품 가방을 든 손, 그리고 남편 도훈이의 팔짱을 낀 모습.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보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머 유나야. 어서 와. 앉아.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마치 새 며느리처럼 반겼다는 것을. 서연아, 너도 앉아. 오늘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유나라는 여자는 당당하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근데 도훈이가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유나가 도훈이 아이를 가졌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해. 근데 너랑은 애가 안 생기잖아. 유나는 젊고 건강하고 애도 잘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야지.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 도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손톱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 1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제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다니.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혼 협의서야. 위자료는 3천만 원 줄게. 그 정도면 새 출발하기 충분하잖아. 3천만 원. 10년의 값이 3천만 원이라니. 저는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네, 저도 지쳤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감춘 채로.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제 이름으로 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2년차 때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준 집이라 하셨지만 실제 구매자는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돈이 없으셨고 제 부모님이 2억을 보태셨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남편 이름으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원래 구매자가 부인 측 부모님이고 증빙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송금 기록, 계약서, 통화 녹음까지 3년에 걸쳐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조용히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받아둔 대출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여보, 사업 자금 좀 빌려줘. 내 명의론 한도가 없어. 저는 그때 제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대출 서류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협의서를 쓰고 사흘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집 비워줘야지. 유나가 이제 들어와야 하니까. 네, 어머님.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집 명의가 누구 걸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뭐, 당연히 도훈이 이름이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 이름이에요. 뭐라고? 제 부모님이 2억 내셨고 명의는 5년 전에 제 걸로 바뀌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 나쁜 년이. 어머님, 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 금액은 2억입니다. 2억이요? 네. 혼외자 임신, 10년 혼인 파탄 책임, 정신적 피해 보상. 충분하죠? 변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제발 좀 그만해요. 우리 그냥 조용히 끝내요. 조용히? 당신이 남의 남편 가로챌 땐 조용했어. 저도 사랑했어요. 사랑? 그럼 책임도 같이 지는 게 사랑 아닐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뒤 법원에서 첫 조정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유나까지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5년 전에 바꿔놨어요. 합법적으로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도둑년이 내 집을 가로채. 조정위원이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법적 소유자가 부인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 대출 5천만 원도 제가 갚았어요.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뭐? 위자료 2억에 대출 변제금 5천까지. 총 2억 5천 청구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린 돈이 없어요. 그럼 아이 낳고 천천히 갚으세요. 이자는 법정 이율로 붙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유나와의 통화 녹음. 판사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10년 혼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낸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1억 8천만 원 지급. 법정을 나서는 길,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 도훈이 좀 살려줘.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10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 기억하세요? 며느리는 참아야 복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저 참았어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이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분할 지급으로 매달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쉼표.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무너졌었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어떻게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과거에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남편과 유나를 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유나는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잘했다. 내 선택. 복수는 화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제가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이 이야기는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